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다양한 목표들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다이어트, 아니면 금주, 금연 이렇게 있는데 올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새해 목표는 과학기술로 다진 원자력 안전 강국이라고 합니다. 이 원대한 목표를 이룰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유국희 위원장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도 박수 한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서윤입니다. 네, 저는 박서희 아나운서 옆에선 진행을 맡은 김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입니다. 자, 가장 먼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예.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국내 원전이 안전하게 건설 운영되도록 항상 검사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하에 사고 대비와 대응 체계도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또 지진이나 기후변화, 드론 테러 같은 신종 위협에도 원자력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아나운서 설명 어떠세요? 굉장히 명쾌하고 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네. 제가 좀 다른 데 가서 좀 써먹을 수 있을 그 제가 정도의 허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서희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이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사선 재해,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띈 정부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딱 기관 이름만 들으면 무슨 일을 하는지 딱 담겨 있잖아요. 근데 전문 용어로는 원자력 안전 규제라고 부르던데 원자력 안전 규제 사실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네, 원자력 안전규제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죠. 네. 원자력도 전문 용어인데 이게 세 개 단어가 다 네. 쉽지 않습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 네, 거기다가 이제 안전규제라는 말까지 붙었으니까 물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을 이용을 하다 보면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방사선은 인류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자력 안전 규제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게 이야기가 많아요. 이 원자력 발전소는 과연 몇 기인가? 저는 대략적으로 한 20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고리 1호기라고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1978년도에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현재는 가동하고 있는 원전은 총 26기가 됩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것도 2기가 있습니다. 예, 세울 3, 4호기라고 해서 한창 건설되고 있는 발전소가 2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한울 3, 4호기라고 지금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 또 2기.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근데 정기적인 검사나 이런 것들이 네. 되게 중요하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만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허가를 내주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업자가 40년간의 안전성을 평가해서 그것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것이 타당한지를 보고 40년 동안 운전을 하게 해주는데요. 그 이후에 또 기간을 늘려서 가동을 하고 싶으면 그 기간만큼 또 안전성을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제 계속 운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규정상으로는 10년씩 계속 운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방사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각종 설비와 기기들, 구조물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저희가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1978년에 처음 만들어진 그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타당성에서 좀 부합을 하지 않았었던 건가요? 예, 지금 현재 고리 1호기하고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 되어 있는 상태고, 영구정지라는 얘기는 해체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하죠. 해체까지도 쉽지 않나 봐요. 그냥 해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밀하게 구체적인 해체 계획을 세워오면 저희가 그 부분도 또 타당한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를 해체하는 과정에서도 방사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 감독도 딱딱딱딱 체계적인데 지금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 2기, 네. 그다음에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2기, 약간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신한울 3, 4, 5기가 이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언제쯤 건설 허가가 날까요? 아까 말씀드려도 모든 구조물이나 기기나 이런 것들이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진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마무리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 단계. 공문 현담이었어요. 언제 끝나요? 그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 허가 단계에서는 네.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게 무조건 이제 안전이겠지만 네.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예, 건설허가라고 하는 거는 상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실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냥 땅만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건설허가를 받아야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서류상으로 모든 구조물이나 기기들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라고 이제 서류상으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각종 구조물 기기별로 기준들이 있어요. 여기에 구조물은 두께가 얼마나, 여기에 기기는 어떤 기능을 가지도록,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되었는지 그거를 보는 게 이제 저희들이 건설허가를 심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건설 허가 수락이 나고 나서 허락이 되고 나서도 아직 한참 멀었네요. 예, 건설허가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건설을 시작하겠죠. 건설을 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제출한 거하고 똑같이 건설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과정을 거치고요. 건설이 다 끝나고 나면 운영해도 되는지 저희 운영 허가를 또 내주게 됩니다. 받는 사람, 그 네.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긴장 많이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 과정들을 보니까 너무 안심이 되는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내 원자력 발전소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수출하는 원전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예. 저희들이 수출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UAE라고 아랍에미리트에 저희들이 4개를 지었었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4개가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네. 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부터 건설을 우리 인력들이 가서 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그 발전소도 안전하게 가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 아랍에미리트에도 이제 규제기관이 있는데 네. 그 규제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말씀해 주신 수출하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해서 지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그 수출할 때 발전소만 가는 게 아니라 이 규제도 함께 가야 한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예. 해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좀 평가가 어떤가요? 저희 원자력의 안전 규제의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의 40여 년 동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리 1호기가 가동되면서부터 저희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45년 정도의 규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저희가 그 기간 동안 규제에 대한 체제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그 규제 시스템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또는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국제 원자력 기구라고 있습니다. IAEA.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죠? IAEA. 네네. 그건 들어봤어요. 예, 예, 아, 뉴스에서 그러세요? 이제 네, IAEA. 예, 맞습니다. 작년에 유독 많이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왔죠.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시행해주는 평가 시스템이 있어요. 아, 네. 예, IRRS라고 아, 하는데 회원국들의 동료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각종 선진 규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의 규제 시스템을 한번 쫙 훑어봐 줍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메꿔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저희들 규제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출한 원전도 있고 굉장히 선진화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세계에서도 우리 그런 기술력들이 좀 경쟁력이 있는 편이다라고 예, 평가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이 수출 대상국뿐만 아니라 이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 후발국에 대한 규제 인력 양성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까 아나운서분께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대로 원자력 발전소의 수출은 수출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규제 시스템이 늘 따라가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안전성이 담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을 도입하려고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규제 시스템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려면 이제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나라에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국가의 인력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의 규제 시스템을 가르쳐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코나 폴란드에 있는 이제 규제 관련된 규제 기관에 있는 분들을 불러와서 저희들이 우리의 규제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원전이 그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용 원전도 있지만 그 연구용 원자로도 또 있다고 들었어요. 아, 예. 이 연구용 원자로는 도대체 뭘까요? 이게 잠깐 예. 약간 제가 문과 출신이어서 네. 100%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저도요.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요. 네. 연구용 원자로는 말씀해주신 워딩 그대로 네. 연구를 하기 위한 원자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들어오기 전에는 연구용 원자로부터 들어왔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연구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많은 현상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이용, 의료적인 이용에 쓸 수 있도록 연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또 이 원자력을 이용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연구용 원자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연구용 원자로는 원자력 발전소보다는 열을 내는 정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대전에 이제 하나로라고 하는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데요. 일반 원자력 발전소의 열을 내는 용량보다 한 100배 정도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덜 뜨겁다. 그렇죠. 덜 뜨겁다. 문과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만큼 위험도 측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낫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연구에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또 이제 최근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SMR이라는 단어가 정말 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SMR 개발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치열하다 이런 기사를 많이 접했는데 네. 유명한 그 빌 게이츠 이름도 보이더라고요. 원원이도 SMR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전문 용어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그 SM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작다. 정확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작은 것. 예, 작은 원자로다. 네. 그런데 모듈 원자로다.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집을 지을 때 네. 왜 조립식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기둥이면 기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동해가지고 그냥 조립하면 되는 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원자로도 작은 로용을 만들어서 이런 걸 여러 개 붙이면
또 열이 많이 올라가겠죠. 아, 하나하나 처음부터 맞습니다. 짓는 게 아니라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네. 모듈화를 시켜주고 네. 나서 그렇습니다. 정해진 대로만 딱딱딱 하면 맞습니다. 소형 원자로. 예, 예. 오. 그게 바로 이제 SMR이라고 하는 오.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요. 이 소형 모듈 원자로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썼던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들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쓴다는 얘기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 개발하려고 하는 SMR도 안전하게 가려면 규제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더군다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술이 안전과 관련된 측면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 SMR도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저희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SMR 개발과 관련해서 규제적인 측면에서 이 기술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만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나요? 예, 맞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6년도 SMR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저희가 기술 기준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세우는 연구 개발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예,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